예, 소개받은 김성님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없었으면 마스크 쓰고 저도 숨 헐떡거리면서 발표 안 해도 되고 연말 회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의 원래 뜻은 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쓰는 관이라는 뜻인데 이런 뭐 신선한 우유 현상, 왕관 현상은 이렇게 풍부한 영양도 공급하고 뭐 미식의 즐거움도 느끼게 해주지만 이러한 코로나는 이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좌절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코로나는 이 코로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코로나를 쓰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인류의 기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BC하고 AD로. 이것은 노틀담 성당에 있는 뭐 진짜 코로나라고 하는데 뭐 믿으면 신앙이고 의심하면 과학이겠죠. 뭐 저는 과학을 신봉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도 역시 이제 우리의 기원을 다시 바꿔놨습니다. 이제 비포 코로나, FDG 시대로 바뀌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생물 연도가 BC 4년에서 AD 30년입니다. 원래 탄생 기준으로 쭉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해오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기막힌 해결 방법을 찾아낸 게 이분 탄생 연도만 이렇게 땡겨놓으면 모든 역사 기록이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좀 발상 전환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치료하는 거야 뭐 특별한 과정은 없었고 이 치료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프로텍션 할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케이스 해봤고 그러니까 증상 있는 사람 6케이스 해봤고 다행히 이제 확진은 없었습니다. 다 제가 한 경우는 SH 환자였고 한 케이스는 고그레이드여서 이제 검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고 5케이스 이제 보고 5종 착용 후 치료를 했고 3케이스는 EVD 후에 했고 한 케이스는 이제 과정 도중에 결과가 나와서 평일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옷 갈아입고 다시 했고 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은 이제 먼저 환자들은 SH나 임박선으로 왔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의료진의 목표는 이제 감염 예방과 또 이제 피격리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방지를 하는 것이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인력 손실 없이 어떻게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단도 역시 이제 환자, 의료진, 병원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환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전염력을 최소화시켜야지 되고 그리고 이 씨는 이제 뭐 병원 측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야지 될 것이고 역시 노출을 최소화해야지 될 것입니다. 뭐 저희가 뭐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격리 지침입니다. 정규 시술인 경우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연기한다. 그리고 응급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한 한 마지막 시간에 배정을 하고 문 앞에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일단 에어로졸에 들어오는 공간에 가급적이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문을 닫아놓고 하고 뭐 다른 인의 물품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 엔조방에 있는 물품은 가능한 한 이제 이동을 시키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닐로 덮어서 에어로졸로 컨타미네이션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뭐 수단은 일단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격리될 걸 대비해서 참여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외가 됐을 때 최소한 타격이 적은 사람이 하는 게 뭐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보호구 착용이 되겠습니다. 보호구는 이제 4종 5종이 있는데 긴팔 가운, 라텍스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페이스 쉴드까지가 4종이고 확진 환자를 접촉한다고 해서 다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종을 하고 있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수술용 모자를 쓰는데 머리카락하고 귀까지 완전히 가리는 수술 모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호사 캡, 그 파마 모자를 써야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N95 마스크는 이제 대부분은 이런 종류를 쓰는데 이 한번 써보신 분들 알지만 머리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뭐 다른 요건 모델이 1860, 이거 1870인데 이 N95 마스크가 조금 그래도 얼굴이 덜 아프고 약간 착용감은 조금 더 좋습니다. 뭐 효과는 어차피 95%다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분류 비교를 해봤는데 KF94나 N95나 이게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비율이 94%, 95%니까 별 효과적인 차이는 없지만 플루이드한 리지스턴스가 KF94는 없지만 N95는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N95 마스크가 제일 좋은 마스크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뭐 이건 초상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얼굴을 전체를 가리게 페이스 실드를 쓰고 N95 마스크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수술 가운과 장갑을 착용을 하면, 이 요것은 이제 레벨 D 방호복인데 보시면 장갑을 2번을 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수술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확진 환자를 수술을 하더라도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구 착탈이는 엔조방 들어가기 전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입고 들어가고, 그리고 제네럴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만약 그 인투베이션 과정 중에 에어로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아직까지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인조방 안에서 수술 가운 라텍스 장갑을 벗고 나와서 임시 공간에서 N95 마스크, 고글, 실드 벗고 모자 벗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모자 마스크를 쓰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이 이송 과정입니다. 이제 이송 과정 중에는 보호구 4종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지 되고, 음악 카트로 이제 이동을 시켜야지 되고, 동선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이송 요원들 전공의들 포함해서 이 보호구 4종을 착용하는 준술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마 이 이송 과정 중에서 무더기로 나을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환경관리 소독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환기를 40분을 충분히 시키고 수술실 기구 가구 그리고 장 포함해서 환경 소독제를 사용해서 닦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으면 즉시 청소 소독을 하고, 소독은 1000ppm짜리 락스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또 락스가 있으니까 환기시키고, 이 과정이 보통 한 1.5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방을 못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동 경로도 역시 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질환별로 위험성을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S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굿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딜레이드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푸어 그레이드가 나오더라도 EVG나 크레이젝토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그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제네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네랄 튜브를 꼽아 놓게 되면 에어로졸이 튜브를 통해서 기계 환기 조각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이제 퍼질 위험은 적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스롬벡토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치료 지연이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보조 치료 방법이 사실상은 없고, 그리고 무조건 오면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또 대부분은 국소마취 하에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뭐 마스크를 씌우지만, 이 서지컬 마스크는 보통 그 메르스 바이러스 기준으로 본다면 투과율이 7명 중에 3명 정도는 이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써도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N95 마스크를 환자한테 씌워놔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다들 잘 겪어보셔서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SH보다는 임박증 환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치료를 할 것인가, 여기에 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역시 해야 될 것은 이제 이송 요원을 포함한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 관리, 그리고 이제 감염 관리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환자였고, 피코 매뉴얼이 좀 터졌고, 뭐 스텐트 어시스트 코일로 했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멘탈이 안 좋아서 바로 EVD 하고 나서 이제 임블리제이션 시행했고, 끝날 때까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마취 깨우지 않고 그냥 중환자실 음악 격리실로 옮겨서 그냥 벤틸레이터 걸고 조금 관리한 다음에 이제 결과 확인하고 이제 깨웠던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EVD 먼저 하고,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스텐트 Y 스텐트로 되고 이런 식으로 맞고, 이제 퍼포르테 살리기 위해서 약간은 좀 이제 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디스탈 MC 애뉴리즘이고, 휴작에 이제 SH가 있어서 이제 빨리 맞고 액토미를 하려고, 이때는 이제 스텐트를 쓰지 않고 빨리 맞고 바로 이제 액토미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헤마토마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벌써 이제 의사들만 확진자가 9명이 나왔고,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 어떤 뭐 병원에 어떤 뭐 치명적인 타격이 가게 되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제3차 확산기에 접어들고 있고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감염의 양상이 누가 어디서 감염이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입원 전 코비드 검사를 필수하기 때문에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 코비드 환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스론백토미 환자들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우리 이제 엔도바스큘러 뉴로서전들의 좀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뭐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뭐 이것도 이제 페이스 실드 쓰고 이제 수술 가운이나 장갑에 당연히 착용을 하지만 N95 마스크 쓰고 그리고 완전히 커버를 하는 수술 모자 쓰고 현실적인 제안은 이 방법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손면 얘기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정말로 그 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보는 환자들이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 많고 뭐 사실 SH 환자도 조금 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리블리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환자한테도 역시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잘 착용하게 만들고 의사들도 그렇게 해가면서 할 수밖에는 지금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뭐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타임 윈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딜레이하게 결과 확인하고 하는 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항상 진짜 코비드 환자라고 생각 가정을 하고 정말 조심하시는 게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김선영 선생님 도구 예. 4종 착용을 해서 했어요. 5종, 예. 5종. 그래, 모자까지, 예. 5종 했어요. 예. 그럼 아까 4종 해도 격리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송가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프로시저 하는 사람들은 권고 5종까지는 하라고 오케이. 권고를 하고 있고 의무사항은 4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까지 하지 뭐. 4종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환자가 코로나로 나왔어요. 예. 그래도 격리니 뭐니 안 해도 돼요. 격리 그런 대상은 규정이 아니- 있어요. 예, 그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진료실 볼 때 보는 그 이 4종이 코로나 진료실 보는 그 옷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확진자 나와도 격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종을 하고 하면 격리는 되지는 않습니다. 엔지오방의 전실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엔조방에서 옷 갈아입지 말고 밖에서 옷 갈아입고 들어오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정말로 저희가 사실은 뭐 대구가 예전에 시끄러웠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제 물어보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정말로 그런 보호 장비를 잘 했고 그다음에 의사도 잘 했었는데 그 환자가 코비드가 나중에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의사는 코비드 검사를 시행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정말로 양쪽이 다 보호장구를 잘 착용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양쪽이라는 건 뭐예요? 환자, 의사. 환자를 어떻게 엔지오방에서 보호장구를 챙겨요? 그 마스크죠. 뭐. 환자도? 예, 환자도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가운 입힙니다. 그 다음에 이송할 때도 그 음압 그 침대 위에 그 뭐 이렇게 세우는 거 그거 해서 하고. 환자도 4종 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수술방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음압 병실만 씁니다. 예, 그 수술방은 음압 병실을 음압 수술방에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엔지오방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음압 엔지오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죠. 예, 발표 감사합니다.